되게 꿀같은 국어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좀 어찌 보면 뒤에 과목들은 또 한 번의 주말이 있으니까 특히 제일 황금 시간으로 금요일 날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시간에 PC방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축구하지 말고 그 시간에 농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잤다가 한 3시, 4시부터 공부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옳은 시험 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금요일날 터지지 마세요.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벼락치기의 연속이니까 제발 금요일날에 놀지 마시고 지금은 국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좀 국어를 하시는 걸로 해서 쌤이 주는 자료들 다 정비하시고 어떤 내용들인지 머릿속에 총망라가 돼야 됩니다. 정석과 서경들곡, 상충곡, 삼위송이가 머릿속에 싹 그려지고 소설에서도 어제 영상 보낸 거 오늘 문제도 갖고 가시고요. 내용 정리되어 있는 교사용 지도서는 다 전달이 된 상태거든요. 배반의 여름부터 해서 돌다리까지 되게 꽤나 자세하게 설명이 잘 들어갔으니까 꼭 영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의문의 변동인데 하요팀은 꼭 의문의 변동 제대로 영상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진도가 안 나갔다 보니까 학교 필기를 좀 반영을 해서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진도가 다 안 나간 관계로 다음 주 수요일이 총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총정리를 다음 시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도 공부의 마무리가 돼야 돼. 그 총정리를 바탕으로 내가 쌤이 중요한 걸 찍어준 걸 바탕으로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국어는 한 75점에서 언저리에서 시작된 점수일 것 같습니다. 한 5, 6개는 틀리는 사람들은 총정리를 듣고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5개 이상은 틀리지 않겠나. 근데 주말의 시간을 잘 이용을 해서 주말에 내가 어느 정도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감이 잡힌다. 국어 시험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주요 출제 포인트든지 좀 잡힌다. 배반의 여름. 여름은 성숙의 계절이지. 2번의 배반을 겪는 에피소드식 구성으로 라고 막 아버지의 웃음소리 이런 출제 포인트를 알고 있다. 일요일까지 그걸 좀 풀고 내가 쌤이랑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한 3개까지 틀리면 이번 시험은 괜찮은 시험 범위인 것 같아요. 좀 걸러질 것 같아요.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 될지 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막바지에 몰아붙이는 거라서 그래서 쌤은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집에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차라리 이 근처에서 좀 있으면서 주말에 쌤이 그러니까 2학년들이 외박주를 해버리니까 쌤이 수업이 4시부터 5시 반밖에 없어. 일요일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온다라고 하면 쌤이 되게 친절하게 자세히 상세히 내용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집에들을 가야 되니까 그지. 근데 집에 이런 시험 기간 때에는 가야 되는 상황은 어쩔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좀 남아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봐봐. 진짜 쌤이 너무 마음은 아프다. 집에를 막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한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차 안에서 뭔가 문제를 볼 수도 없고 어제 돌다리 안 들은 사람들은 배반의 여름부터 돌다리 문제 꼭 갖고 가셔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일요일날 작업으로 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쌤이 웬만해서는 거의 핸드폰을 딱 끼고 있을 테니까 금토 밤에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금요일, 토요일 이 밤에 새벽 시간에 좀 쌤이랑 잘 카톡을 하면서 늦게까지 좀 국어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일요일날 못 오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하시고 일요일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쌤이 정말 친절, 자세, 다정, 상세 모드로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전날은 너무 빡빡하잖아요. 저녁 7시부터 해서 시험 전날에는 쌤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못 될 것 같아요. 시험 전날은 말 그대로 혼자 여러분이 이제 소화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고 다시금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너무 좋지, 그치? 다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금요일 새벽, 금요일 밤 놓치지 마시고 토요일 새벽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쌤이랑 일요일날 엄마가 좀 태워주신다 셔틀 타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태워주신다라고 하면 쌤이 4시부터 5시 반밖에 수업이 없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온다라고 하면 쌤이 여러분이 좀 답답한 문법이라든지 고전시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김천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밀꽃 필 무렵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서 천성희 쌤이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것도 넣을게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로 넣어야지, 그지? 매미꽃 필무렵 자료 넘길게요. 자기 있으면 그 있는 거 보시고 없는 사람들 한 개씩 가지고 가시죠. 본문 정리하고 잠시 숨 좀 돌렸다가 그거 할게요. 아까 쌤이 준 사람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아까 받은 사람들은 좀 넘겨줘. 저거 줬잖아. 뒤져보면 된다. 야, 얘들아, 돌다리부터 배반해야 속미국, 3위국 바로 뒤에서나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교사용 지도서 자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오늘 받아가시고, 이거 화요일 반에 파일로 올릴 테니까 파일로 보시면서 영상 듣는 겁니다. 이거 되게 전반적으로 전체 스토리 다 알아야 될 것 같거든. 메밀꽃 필무렵 무조건 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메밀꽃 필무렵 제목에다가 그곳에 그래서 낭만적이고 그 정서가 막 사랑의 감정이 터지는 달밤에 흰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그 낭만적인 배경 묘사 주목하셔야 되는 장면 그거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전체 스토리를 좀 파악하라는 거에서 이번 수능 특강에 있는 장면을 선생님께서 친히 올려주셨습니다. 미스터 방에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쌤이 총정리 때 한 번씩 딱 더 포인트 짚으면서 사자성어나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날 모든 문제들을 좀 다 푸시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길잡이 갑니다. 처녀랑 허세원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달밤, 뜨밤이었죠. 달밤에다가 동그라미 하얀색의 그 달밤. 하룻밤의 인연으로 인해서 동의를 낳았다. 이호석의 소설 매미꽃 필무렵. 문학작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죠. 장돌뱅이의 이 가슴 아픈 사랑, 이 지금의 공평을 만들었습니다. 네, 엄청난 관광지죠. 매미꽃 약간 명소입니다. 이해의 배경으로 내려가실게요. 이 작품은 허생원이 어떤 사람이었어? 일생을 길 위에서 장돌뱅이로 살았던 외로운 사람이야. 밑줄기자. 일생을 길 위에서 살아가는 장돌뱅이에다가 밑줄. 그 장돌뱅이 허생원이 보여주는 삶의 애환, 삶의 애환에 동그라미 치시고 인간의 근원적 애정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좀 길게 치시면서 옆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혈육의 정이라고 적고 갈게요. 특히 이 작품은 토속적 어휘의 구사라든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배경의 묘사, 서정적에다가 밑줄, 낭만적 묘사에다가 밑줄,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흰 눈썹, 백미.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 묘사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거의 첫 번째 장면이지요. 꼭 영상 들으셔야 돼요. 밑줄기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의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자? 낭만적 분위기 묘사라고 적자. 낭만적 분위기 묘사의 그 배경 장면. 그리고 부자가 아들아 하나 그냥 열린 결말로서 왼손잡이라는 하나의 힌트가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구나 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잖아. 부자 상봉의 모티프를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묘사 속에서 구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중심 구조는 허생원과 동의 사이의 갈등과 허생원과 동의 사이의 갈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충주집이라고 좀 적어줘. 충주집이라는 주막 포차에서 두 사람이 갈등을 해서 허생원이 충주집이랑 꽁냥꽁냥거리고 있는 동의가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해버렸지? 동의의 뺨을 갈깁니다. 그 갈등에서 동의가 고맙게도 나디가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동네 아이들이 나디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해소가 되면서 세 사람이 길을 나서죠. 조선달, 허생원, 동의. 작가는 치밀하게 계산에다가 밑줄 그러니 이 세 사람이 걷는 배열도 산길에서는 일렬로 걷다가 큰 길로 들어서면서는 나란히 걷다가 개울로 가면서는 조선달을 먼저 건너가고 동이랑 허생원이 나란히 건너고 이러한 치밀하게 계산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의 구조적 배치 적절한 공간적 배경, 향토적 어휘가 구사가 되면서 두 사람이 혈육의 관계다라는 것까지 뜨거운 혈육의 정을 동이가 허생원을 업어주면서 그 등에서 따뜻함을 느껴보잖아. 줄거리 한번 가볼게.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생원에다가 동그라미. 과거 총각 시절에 어느 여름 달밤에 우연히
물레방앗간에서 성처녀랑 하룻밤의 정을 통해 그러면서 헤어진 성처녀를 그 다음 장도막에 와서 동평에서 찾았지만 이 처녀가 제천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로 처녀를 잊지 못합니다. 찾지를 못했죠. 실패했죠. 그래서 처녀를 잊지 못해서 늘 동평을 찾아들거든. 장판을 일찍 끝내고 현재 말이야 주막을 찾았는데 이 충주집이라는 주막 말이지 젊은 장돌뱅이 이 동이라는 녀석이 동이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마음속에 조금은 흠모했던 충주집이라는 이 주막 여자라 충주집에다가 동그라미 꽁냥꽁냥 수작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애비는 네가 일하고 있는 거 아나? 라는 거에서 심하게 나무라면서 따기까지 때립니다. 약간의 질투심이 섞인.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동이가 자기 허생원의 나디가 동네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줘서 고마운 마음에 세 사람이 동행을 하게 돼요. 다음 장에서는 동평에서 어디까지? 대화까지. 허생원은 동업자인 조선달과 함께 조선달에다가 동그라미 밤길을 걸으면서 성서방네 처녀와에 있었던 기막힌 인연을 또다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조선달은 들어왔는데 또다시 들려줍니다. 또다시에다가 밑줄 왜 또다시 들려주게 되지? 동균이가 기억하고 있다. 어제 동균이는 들었거든. 왜 허생원이 조선달한테 또다시 이야기를 들려줬지? 모르는 거야. 가슴 아프게도 달밤 메밀꽃 필 무렵에 그 달밤 때문에 달밤이 기가 막히면 까먹지 말라고 쌤이 동균한테 얘기하는 거야. 또다시 들려준다 밑에다가 뭐라고? 달밤. 숨이 막힐 것 같은 보름달이 뜬 그 달밤의 분위기에 취해서 이들과 일행이 되어서 대화장까지 가던 이 동희에게 낮에 일을 사과하던 허생원 낮에 뺨 때려서 미안해. 그러니까 동희가 뭐 사과는요 무슨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셨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저 효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신 이유가 뭐야? 아비 없는 자기를 키워줬거든. 아비랑 한 번에 정을 통하는 바람에 아비 없는 자식으로서 내가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허생원은 집안 사정을 듣는데 뭔가가 이 동평이라는 키워드와 제천이라는 키워드에서 사생활을 낳고 쫓겨났다는 동해의 모친이 설마 나와 하룻밤 인연이 통한 성서방네 처녀라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이에 허생원은 대화장이 끝나면 동해의 모친이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혈육의 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희가 설마 제천 동평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허생원이 내정지가 와서 개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그래서 동희가 허생원을 업어주거든. 그러면서 혈육의 정을 뜨겁게 느끼고 동희에 바라보던 허생원은 동희의 채찍이 어디 손에 왼손잡이의 채찍이 들린 것을 확인하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 선생님이 영상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왜 보여주시는 걸까? 스토리 파악하는 문제 분명히 내셨을 거야. 길 배치부터 해서 스토리 파악 문제 좀 영상 보여줬다던데 유튜브 같은 거 안 본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그러면 무조건 스토리는 이 전체 스토리를 좀 물어보는 문제를 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고기출에 꽤 많이 있고 선생님이 내셨던 메밀꽃 필무렵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김고기출에서 메밀꽃 필무렵은 장면을 가리지 마시고 다 보셔야죠. 한눈에 파악하기 갑니다. 허생원은 어떤 사람이다. 밑줄 기자. 단 한 번의 인연에다가 밑줄 그 추억으로 허생원은 장돌뱅이의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숙명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라고 하는 고고 본문에서의 대사가 있습니다. 숙명적 인생관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라고 얘기합니다. 성처녀 허생원과 하룻밤을 보낸 후에 빚쟁이들을 피해서 공평을 떠나서 어디로 갈게? 제천으로. 그래서 허생원이 제천으로 갔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어. 동희는 왼손잡이라는 점 때문에 허생원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동평에서 제천으로 갔다라는 것까지 퍼즐이 맞춰지죠. 조선단은 친구인 허생원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성서방네 처녀와의 이야기를 달만 뜬 밤이면 늘 들어봤어. 그래서 달밤은 달밤에다가 별표세. 시험 하나 내야 돼. 이거는 달밤에다가 별표세. 단순한 배경이 아니야. 작품의 서사구조에다가 밑줄. 왜? 허생원한테 옛 추억에 떠올리는 장치는 달밤이거든.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 달밤에다 밑줄 끄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 돼? 과거 해상의 매개체라고 적어야 돼. 달밤이 뭐다? 과거 해상의 매개체. 달이 뜨기만 하는 이 밤에는 뭐가? 성처녀가 떠오르는 거야. 허생원이 성씨처녀와 인연을 맺는 것도 달밤이었고 허생원과 성씨처녀의 추억이 과거와 공평장에서 대화장으로 옮겨가는 현재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이 달밤에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동희한테는 확적히 들리지는 않지만 성서방네와의 추억의 이야기를 썰을 풀게 됩니다. 조선달을 향해서. 그래서 이 배경이
성처녀랑 인연을 맺은 것도 달밤. 오늘도 메밀꽃이 흐드러뜨린 달밤. 그래서 배경이 연결이 되는 이중적 구성. 이중적 구성에다가 밑줄 그시고 달밤으로 연결이 되지. 달밤은 인간의 애정과 혈육의 정을 연결을 한다. 인간의 애정과 혈육의 정에다가 밑줄 한번 끄자. 인간의 애정과 혈육의 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혈육의 정.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 산길이라는 거에서 삶의 역경이지. 고개가 너무 힘들어. 이걸 넘어가면서 동희가 옆에서 좀 잡아줘요. 그래서 허생원과 동희가 혈육의 관계를 느낍니다. 혈육의 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울에서는 허생원이 넘어져서 동희가 업어줘요. 육친의 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육친이라는 건 뭐다? 혈육의 정을 뜨끈한 그 등에서 아이고 이게 우리 아들이었으면 이라는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 대사는 없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 따뜻함이. 허생원이랑 나기는 서로 닮았어. 왜? 좀 찐따거든. 딱 못쏠 느낌이야. 허생원에다가 동그라미, 나기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딱 닮은 점이 허생원도 단 한 번의 인연으로 성처녀와의 인연으로 동의를 낳았지. 이 나기도 있잖아. 딱 단 한 번의 인연으로 자기 새끼를 낳아. 그래서 허생원에다가 동그라미, 나기에다가 동그라미, 딱 못쏠 이미지가 둘이 닮았습니다. 밑줄 끌게. 정서적으로 동일한 존재에다가 밑줄. 우리 홍이 저 맨 뒤로 가주자. 일어나자.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를 통해서 낙이랑 너는 동반자적 관계에다가 밑줄 맨 뒷자리에 티를 색상 만들어도 돼. 작품의 서정적 문체로 가겠습니다. 메밀꽃 필무렵의 문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달빛처럼 작품 전체에 스며들어있는 서정성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묘사가 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럼 앞부분 줄거리부터 이제 이걸 천선이쌤이 올려준 장면이거든. 한번 읽고 갈게.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생원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조선달과 함께 봉평장이 끝나고 서로 좀 술 한잔 하기 위해서 충주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이라는 이 젊은 총각이 말이야. 동이에다가 동그라미 충주집이랑 농탕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허생원은 나기와 함께 평생 장돌뱅이의 인생을 살아오고 성시처녀랑 인연이 소중하다. 조선달은 추억의 장단을 잘 맞춰주는 참 좋은 마음씨의 친구. 동희는 어머니에 대한 후심이 깊고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허생원이 동희를 야단친 후에 왠지 미안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고마워. 동희가 참 고마운 청년이야. 동희가 허생원에게 달려와서 아이들이 나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뺨을 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에서 밑줄 그자. 허생원의 마음 고마움에다가 밑줄. 그래서 허생원을 달려가서 이 나쁜 것들아 하고 아이들을 쫓아내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한 부분 허생원이 조선달 동희랑 함께 메밀꽃이 핀 달밤에 대화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과거 해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밑줄 그자. 메밀꽃이 핀 달밤에 대화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과거 해상에다가 밑줄. 이거는 고고에도 실려있는 장면이야. 계속 집중해서 갈게.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달밤에다가 동그라미, 회상의 매개체에다가 밑줄. 달이 뜬 밤이면 이렇게 분위기가 낭만적입니다. 낭만적 분위기에다가 밑줄.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다. 또 그 이야기에다가 밑줄. 성처녀와의 인연 이야기를 기에 못이 박히도록 조선달은 들어왔는데 기에 못이 박히도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어. 허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꼭 되풀이를 하고 많은 성미거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지.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하고 얘기하기로 몽글몽글 과거 해상입니다. 조선달 편을 바라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을 해서 허생원한테 얘기를 해. 계속 기억해야 돼. 이지런해졌으나 보름을 가져지는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빛 밑줄 끄시고 이러한 배경이 첫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화까지는 8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돼. 잠시 밑줄 하나 긋고 가자. 80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80리의 길이 고개에다가 동그라미, 개울에다가 동그라미, 산길에다가 동그라미. 험난하다. 얘들아 쌤이 왜 이게 고고랑 비슷하지? 라고 했는데 요거까지 장면만 딱 읽고 갈게.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함 속에서 밑줄 끄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고 장면이야. 손에 잡힐 듯이 손에 숨소리가 잡힐 듯이 들린다. 청각의 시각화 하셔도 되겠습니까?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것 같다. 청각의 시각화 하나 적어주시죠. 청각의 시각화.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묘사.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밑줄 끄자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정적이고 감각적 묘사로 낭만적 분위기 형성이야. 이 장면 꼭 기억해야 돼. 감각적 서정적 묘사에다가 밑줄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시원하게 걸어갑니다. 길이 좁은 까닭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세 사람이 일렬로 외줄로 늘어섰다에다가 밑줄 너무 중요해서 쌤이 소리를 좀 지를게. 길이 좁은 까닭에 외줄로 늘어섰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누가? 동이가 걸어가요. 방울 소리가 시원시원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또 공감각적 이미지네. 밑줄이자. 방울 소리에다가 밑줄 딸랑딸랑하면 당연히 음성 상징어인 거 알아봐야 되고 방울 소리가 메밀밭계로 흘러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적고 가야 돼? 청각의 시각화. 방울 소리가 흘러간다. 청각의 시각화.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이한테는 일부러 더 들리지 않게 하는 장치야. 동평? 제천? 우리 엄마 얘긴데? 라고 바로 눈치채면 안 되거든. 그래서 치밀한 계산으로 동이는 맨 뒤로. 그래서 동이는 이 이야기에서는 확적하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조금 어때요? 배제됩니다. 밑줄 끌게요. 거리상 동이는 들을 수 없다에다가 밑줄 치밀한 구성이야. 그래서 문제에 3번 보면 세모랑 네모랑 동그라미로 배열을 달리하는 구성을 물어봤죠. 하지만 동이도 동이대로 개운하기 때문에 적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 너무 읽고 싶지만 어제 했던 부분이라서 영상으로 맡겨 놓을게요. 오케이, 뭐 나갔다가 온다고 화장실 저기 이거 버튼 누르면 지인이 올라가.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볼게. 넘어가서 선생님이 주신 장면으로 여기부터 2026년 수능 특강 수록된 부분으로 갑니다. 가볼게.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개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산길에서 큰 길에서 고개 너무 힘들게 그래서 개울로 가는데 개울에다가는 밑줄이자 허생원과 동이가 가까워지는 계기에다가 밑줄 왜 가까워지게 넘어지면서 업어주거든. 장마에 흘러버린 열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지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그러니까 고이 다 바지를 벗었어야 돼. 고이를 벗어서 띠를 등에 얽어매고만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너무 물살이 세서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서 물로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금방 땀을 흘린 뒤였지만 밤물은 뼈를 찔렀다. 아이고 차가워라. 촉각에다가 밑줄. 그래, 동이의 이야기 사연을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르기는 누가 길렀느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서 술장사를 시작을 했지요. 순탄지 않은 어머니의 삶에다가 밑줄 그시고 성처녀의 삶이 동이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낳고 의부를 새아빠를 얻어가지고 술장사를 했대. 술이 고줄해서 의부 망나니였대. 망나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철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도 편한 날이 있었을까요? 라는 거에서 동이를 때렸어.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고 하니 뒷골이 무엇이겠소요. 가정폭력범이었네. 새아빠가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 이 짓이죠. 이 짓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지? 장돌뱅이라고 적자. 장돌뱅이의 삶을 18살 때부터 새아빠의 폭력을 피해서 이짓거리를 하고 있대. 동이가 장사꾼이 된 배경을 들으니까 허생원이 되게 가슴이 찌릿찌릿하겠다. 그지? 순탄치 않았던 모자의 삶이야. 순탄치 않은 모자의 삶에다가 밑줄 아이고 총각 무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살보다 듣다 보니 참 험난한 삶을 살았군. 딱한 신세에다가 밑줄 젊은 나이에 동이가 많이 고생을 했네 라는 것으로 허생원의 마음이 아파 애려. 물은 깊어서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서 금시에 훌칠 듯하였다. 되게 위태로워.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너갔으나 나귀랑 조선달은 먼저 건너가는 거 배열 기억나지? 조선달은 앞에 갔어. 동이나 허생원을 붙들어 주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동이가 허생원을 챙겨. 그래서 밑줄 끄자. 조선달은 멀어지고 동이와 허생원만 남는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시 치밀한 구성. 왜? 둘이서 내밀한 대화를 하거든. 더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밑줄 끄자. 동이와 허생원만 남은 상황, 둘만의 내밀한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 그래. 모치는 원래 친정이 제천이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인연을 맺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지. 웬걸요?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주시지만 동평이라는 것은 들었죠. 동평에다가 별표 바바바바. 이 순간 이제 내정지가 오는 거야. 동평, 성씨 처녀의 고향 동평, 그리고 그 집안이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 제천으로 도망갔다는 것까지는 들었어. 봉평? 그래, 그 아비의 성은 무엇이고 동이가 자신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이것도 고고에 있는 장면입니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고만만만마 이쪽이자 발을 빗디디었다에다가 밑줄 아이고야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충격 때문에 내전지가 와서 그만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체 뿡덩 하고 빠져버렸어. 허이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서 동이가 소리를 치면서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펑으로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까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어. 참혹한 꼴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갈게 업을 수 있었다. 왜 물속에서 업으면 사람 가볍잖아.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장정등에다가 밑줄. 동이의 등짝이 장정등이네. 아이고 든든해라.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됐네. 요거 장면 이제 빠졌습니다. 시험에 이 장면도 넣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쌤은 넣을 것 같습니다. 매미꽃을 흩뿌린 그 낭만적인 배경묘사,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배경묘사 당연히 시험 장면 나와야 되고 요 장면 혈육의 정을 느끼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네 오늘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아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못 치는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이쪽이다. 자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바라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자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에다가 밑줄 웬걸요. 늘 어머니가 아버지 한번 만나고 싶다고 늘 그리워하십니다. 그래?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계시죠. 가을에는 궁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에 궁평으로 온다고 가을이랬다. 동이를 궁평에 모시고 오는 가을이면 동이가 어머니를 궁평에 모시고 오는 오타난 것 같지 않아? 동이를 해다가 X하시고 동이가 어머니를 궁평에 모시고 오는 가을이면 성처녀랑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가을이랬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되물어 보는 거죠. 동의를 해다가 X하시고 오타났습니다. 동의를 해다가 X하고 어떻게? 동의가 어머니를 궁평에 모시고 오는 가을. 동의가 어머니를 궁평에 모시고 오는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성시처녀랑 만날 수 있을까봐 기대감이야. 그래서 동의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서 따뜻하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별표 3개 갈게요 여러분. 힘내봅시다. 오늘 좀만 힘내야 돼요. 별표 3개 표시하면서 가자. 동의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서 따뜻하다에다 별표 3개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 주제 찌끄고 혈육의 정. 동의의 등이 너무 따뜻한 거야. 이게 생전 처음으로 뭐를 느껴보는 거야? 이 외로웠던 장돌뱅이의 삶에 혈육의 정을 느끼는 장면이야. 별표 3개 너무 중요합니다. 혈육의 정 주제.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이 든 거는 왜? 좀 더 엎혀있고 싶거든. 동의에게 정을 느끼는 허생원입니다. 혈육의 정을 느꼈다? 여기가 주제입니다. 절정이었습니다. 진종의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하고 조산달이 놀려. 아이고 넘어졌네.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진종이 하루 종일 말이야. 낙이야 낙이. 낙이를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라고 하면 낙이를 생각하다가 실족에다가 밑줄 끄시고 실은 누구를 생각한 거지? 이때의 낙이는 누구다? 동의. 동의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에서 동의랑 낙이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면 동의가 내 아들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제 꼴에 그 솔로 낙이 있잖아.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야. 제법 새끼에다가 동그라미 단 한 번의 인연으로 제법 새끼 위에다가 허생어 누구라고 적자? 동의. 읍내 강릉집에 피마에게 말일세. 길을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거를 보려고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표면적으로는 낙이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라고 변명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공평에다가 제천이라는 키워드로 내정지가 와서 낙이가 새끼를 얻었다는 것은 허생원도 아들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낙이를 허생원으로 생각하세요. 피마는 성시처녀라고 생각하시고요. 새끼는 동이라고 생각합시다. 체크하고 갈게요. 낙이는 허생원, 피마는 성시처녀, 새끼는 동이. 그래서 동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족을 한 거야. 사람을 물에 빠뜨린 젠 따는 대단한 낙이 새끼네. 대단한 낙이 새끼다. 너를 물에 빠뜨렸다는 거에서 낙이를 생각하다가 물에 빠졌으니까 말이야.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면서 몹시 추웠으나 미주그자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에다가 밑줄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동이의 등이 너무 따뜻했거든.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들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하게 시작. 나귀에게는 더운 물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을 보고 제천이다!
제천이다에 다음에 줄 것이고 별표 3개. 누구 만나러 지금 결심? 코스가 어디로 정해졌다? 제천이다. 동희 엄마 만나러. 생원이 제천으로 의아하면서 조선다리 물어보는 거야. 오래간만에 제천이 가보고 싶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지 원래는? 원래 어디 가는 길인지 아는 사람은 스토리를 잘 잡은 것이다. 원래 어디로 가는 길? 대화장으로 가는 길. 대화장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디로 가자? 제천이다 라는 거에서 동희 엄마 만나러.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서 동행하려나 동희, 동행하려나 동희에다가 밑줄 예감을 확인하러 갑니다. 나기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희의 채찍이 왼손에 있습니다. 밑줄 기자. 동희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에다가 밑줄 나 왼손잡이야. 혈육관 게임을 암시합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생원도 눈 시력이 안 좋은 허생원도 요것만큼은 말이야. 동희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어. 밑줄 기자. 동희의 왼손잡이에다가 밑줄 아들일 가능성에다가 밑줄. 그래서 걸음도 헷갈고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상쾌하고 맑고 깨끗한 이미지. 이쪽이다. 맑고 깨끗하고 청각적 이미지.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여운에 의한 결과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희의 왼손잡이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 독자들도 혈연관 게임을 암시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로 준비해놓고 넘어갑시다. 힘내야 돼. 단편소설, 순수소설, 낭만묘사, 낭만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힘내자 힘내자. 장돌뱅이의 생활의 애환 속에 펼쳐지는 인간 본연의 애정. 장돌뱅이의 생활의 애환에다가 밑줄. 그래서 너돌이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입니다. 너돌이 삶의 애환의 근원적인 욕망, 혈육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싶은 거. 전지적 작가 시점, 밑줄 꺼야 돼. 행동가 심리서술에다가 밑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1920년대 동평에서 대화 장터로 가는 길에 이제 제천으로 코스가 변경입니다. 산길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죠. 감각적 표현이 공간의 분위기를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게 과거에 성시처녀랑 하룻밤의 인연을 맺었지. 그리고 현재는 허생원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암시의 장면이었어. 대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화로 과거의 사건 요약적 제시. 허생원의 대화에다가 밑줄 성처녀와의 추억의 이야기를 해주지.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별표 치시고 어떤 부분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 낭만적인 메밀꽃이 핀 산길 묘사에다가 밑줄 과거의 사건 요약하면서 현재 사건이랑 달밤으로 연결이 되는 거. 제천 동그라미, 공평 동그라미, 왼손잡이 동그라미. 이 세 가지의 단서가 부자관계를 무시하는 거야. 세 개의 단서는 뭐다? 어미의 고향이 봉평이란 고향 제천 아니다. 고향 제천 아니다. 고향은 봉평이고 성처녀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천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제천으로 만나러 가는 거야. 고향은 봉평, 도망간 장소는 제천. 인연을 맺은 장소는 어디지? 봉평. 그리고 왼손잡이까지 동그라미. 같은 요소를 통해서 부자관 게임을 암시를 합니다. 기출문제 있으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메밀꽃 필 무렵은. 그리고 마지막 여운을 주는 결말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시나리오 장면은 안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네네네네. 넘어갑니다. 자, 문제 양질의 문제가 있으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배반의 여름부터. 자, 그러면 이제 메밀꽃 필 무렵 멈추고 화요일팀은 이거 파일로 다운받아서 의문의 변동 마무리 지어야 돼요. 집에 가서 공부를 해라. 진짜 김고 기출까지 웬만하면 풀 수 있으면 다 풀고 와라. 갖고 간 자료 다 풀고 김고 기출까지 푸는 거. 김고 기출. 자, 시작할게. 의문의 변동. 이걸로 엑기스로 하고 난 후에 총정리 때 교과서로 하면 엄청 교과서가 쉬워. 교과서는 설명도 되게 건성이거든. 그래서 엄청 교과서가 쉬우니까 이걸로 딱 할게. 1페이지는 볼 필요 없음. 2페이지를 넘어가고 3페이지부터 시작하자. 딱 그냥 인생에서 오늘 딱 30분만 내가 제일 초집중을 발휘한다는 걸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8시 30분에 내가 자유를 줄게. 많이 안 배고픈다. 8시 30분까지 엑기스만 한다. 엑기스만. 8시 30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그지? 자, 하생방도 견뎌야 되니까 견뎌보자. 제4장. 받침의 발음. 받침의 발음에다가 밑줄. 공부를 해왔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안다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성자리에 적용이 되는 받침의 발음의 규칙. 혹시 뭐뭐뭐가 적용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받침의 발음 밑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종성 자리에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만 바뀌어야 돼. 진짜 2525인가 그러면? 2525? 2호. 그 행정쌤 안 계셔? 쌤한테 한번 물어보지. 거기 하나 있어요. 아니면 수연쌤한테 물어봐도 돼. 옆에 수연쌤한테 물어봐도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서 뭐에 해당한다? 교체. 가느다란 물방울. 받침의 발음 안에 다 뭐가 나올 건지를 적을 거야. 또 생각해봐봐. 받침의 발음에서 자음이 두 개가 왔는데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거 뭐? 자음군 단순화. 이거 무슨 현상이었지? 탈락. 그리고 종성 자리에 용언이 히읗으로 끝나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잖아. 조타에다 조하. 그리고 조타에다 조흔 할 때 히읗이 탈락이 되는 히읗 탈락. 이것도 어디에? 받침 발음의 규칙이 되지. 그리고 또 뭐? 종성 자리에 그드부지가 왔는데 뒤에 히읗이 왔어. 그러면 크트프치로 축 뒤에 하가 오면 축하. 이것도 뭐? 받침 자리에 방금은 쌤이 어떻게? 그드부지랑 뒤에 히읗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크트프치가 되는 축약. 거센 소리 되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 받침 발음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받침 발음에 어떻게 우리 동혁이 너무 괴로워 보인다. 제 심정은 너무 이해가 돼. 동혁이 여기 설래. 그러면 은근히 잘 깬디. 여기 설까? 이렇게 뒤로 보면 되잖아. 이렇게 승우를 등지고 이렇게 서면 되잖아. 이거 다 내려줄게.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어야 되는데 얘들아. 사장의 받침의 발음에 해당하는 거 다 나올 거 적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 오늘 너무 중요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히읗 탈락, 거센 소리 대기. 이 뭐이라고 맞지? 김상경쌤 미워. 교체까지만 넣어주지. 우리 힘들게 하네. 쌤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해주겠는데 뭐가 없네.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이네. 파랑 갑니다. 받침 소리, 가느다란 물방울 7개 감 중에 하나로 교체시킬 거야. 제9항에 받침의 끄랑 크가 뭘로 바뀌어야 돼? 밑에다 적자. 끄랑 크는 뭘로 바뀌어야 돼? 끄나 크는? 그렇지, 기억. 그러면 스, 즈, 츠, 트 전부 다 뭘로 바뀌어야 돼? 스, 즈, 츠, 트. 아이고 잘한다. 디귿. 피읍은 뭘로 바뀌어야 돼? 비읍. 각각 대표음 그듭으로 바뀐다. 제9항 이름 붙이세요. 제9항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종성 자리에 그듭의 대표음으로 바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꼴을 뭐라고 하게? 평음의 파열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평파열음화라고도 불러. 평음의 파열음이잖아. 그드브가 전부 다 예사소리 평음의 파열음이기 때문에 평파열음화라고도 부릅니다. 평파열음화 하실 수 있겠어요? 제9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 그리고 닭다, 키읔, 키읔가 이런 발음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다면 제10항으로 갈게요. 8시 반이야. 제10항 8시 반까지만 딱 참으면 돼. 겹받침 그스, 느즈, 르브, 르스, 르트, 브스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느릅으로 발음을 한다. 넉이랑 역가, 앉다, 여덟, 넓다, 외골, 할다, 갑, 없다 다 끄덕끄덕. 제10항 뭐라고 적어야 돼? 자음군 단순화. 한 번만 더 적어줘. 제10항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이야. 제10항 밑에 뭐라고 적고 가자? 자음군 단순화. 다만에다가 세모 별표 셋. 다만이 시험에서 나와야지. 다만에다가 별표 셋. 리을 비읍은 무조건 뭐다? 넓다, 넓고 넓지. 여덟에 리을 비읍은 대표음이 리을이야. 근데 단 밥다, 밥고, 밥지에서만 밥으로 발음해. 밑줄 그자. 밥으로 발음에다가 밑줄 밥다, 밥고, 밥지. 리을 비읍은 다 리을이었으면서 넓다, 넓고, 넓지. 여덟이었으면서 얇다, 다 여덟, 다 뭐다? 리을이면서 밥다만 비읍으로 발음해. 밥다, 밥소, 밥지, 밥는, 밥게, 밥고까지 괜찮습니까? 예! 넓다, 넓고, 넓지도 넓다, 넓고, 넓지의 리을이었으면서 2번에 별표 쳐줘. 죽하다랑 둥글다가 붙으면 넙죽하다, 넙둥글다로 비읍이 대표음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제10항은 자음군 단순화였어. 제11항 역시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자음군 단순화. 리을 기읍,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금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다만에다가 세모 또 별표 셋. 리을 비읍이랑 리을 기억이 시험에 나올 거야. 용언의 어간 말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읍으로 끝나고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기억으로 맞게, 묻고, 얻거나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셔야 된다? 맑게, 묽고, 얼거나로 리을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용언의 어가 리을 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자음군 단순화할 때 기역이 아니라 뭐로 발음해라? 리을로 발음해라. 어렵지 않습니다. 맑게 묽고 얽거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하나만 적고 가자. 닭과 오리라고 했을 때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와서 닭과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오면 리을로 발음하라고 했는데 왜 기역이 대표음이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지금 김상경 쌤은 조사, 어미, 접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꽤나 문법 용어를 설명한 상태니까 충분히 선지에서 이런 거를 건드릴 수가 있다.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왔는데 얘는 왜 달과가 아니라 왜 닭과라고 발음을 하지? 방금 다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역이고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인데 닭은 품사가 뭐다? 명사의 체언 뒤에 과는 품사가 뭐이기 때문에 조사지 용언의 리을 기역이 아니니까. 잘했어. 제12항에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이제 주목. 히읗 뒤에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12항에 1번 뭐라고 얘기하지? 놓고, 좋던, 쌓지, 많고, 안턴, 달치 뭐라고 적자? 제12항에 1번 뭐라고 적자? 거센소리 대기, 축약이라고 적자. 거센소리 대기라고 적고 바로 이어서 축약.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 크트츠가 되는 거야.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 크트츠가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준우, 쌤이 준우 깨워야 된다. 준우야, 준우 앞에 올까? 괜찮아? 히읗 뒤에 그드즈 진짜 30분, 쌤 진짜 절대 30분 안 넘길게.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크트츠로 발음을 합니다. 놓고, 좋던, 쌓지, 많고, 안턴, 달치. 괜찮습니까? 네. 받침 그드브즈 뒤에 히읗이 결합되는 경우도 당연히 거센소리 대기. 각하, 먹히다, 밟히다, 맏형, 좁히다, 넓히다, 꽂히다, 앉히다. 넓히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넓히다 vs 흙 화덕. 화덕 피자는 흙으로 만든 화덕에서 흙화덕에서 구운 게 맛있지. 흙화덕. 발음이 달라. 넓히다는 이걸 선생님이 자음군 단순화를 하고 난 후에 거센소리 대기를 해서 넓히다라고 여러분을 장난질을 칩니다. 종성 자리에 겹받침이 왔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거센소리 대기 해야지라고 하면 아닙니다 선생님. 리을 비읍의 받침 뒤에 히읗이 오면 한 단어잖아. 넓히다, 넓히고, 넓히지, 넓힐까? 넓히까지가 한 어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센소리 대기 넓히다. 됐니? 여기까지? 나 근데 진짜 축약까지 안 갈, 정말로 교체해서 끝날 것 같은 너무 불안함인데 하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넓히다.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흙이랑 화덕은 명사인 거 인정? 흙이랑 화덕은 명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거센소리 대기를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흙이라는 리을 기역의 종성 자리의 겹받침을 자음군 단순화를 해서 흙, 화덕 여러 단어 만나보시면 되는 거야. 흙, 화덕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거센소리 대기로 흙, 화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음 흙, 화덕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얘를 우리가 흙, 화덕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뭐다? 흙도 명사, 화덕도 명사. 각각 단어의 결합에 자음군 단순화해서 어떻게 하자? 흙, 화덕, 리을 기역에서 흙, 화덕, 그리고 거센소리 대기로 뭐다? 흙, 화덕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지니 우우우 할 수 있지? 화이팅. 그 다음에 붙임이에 수타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봐. 수타다에다가 이거 가지고 히읗 탈락이라고 낚시질 하면 여러분이 히읗만 사라지면 수타다인데 히읗 탈락 끄덕끄덕 하면 히읗 탈락의 환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수타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어떻게 할래? 수타다 어떻게 해서 수타다 발음되는지 추적해보자. 수타다 어떻게 발음하실래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예요? 종성 자리에 티귿 있으니까 수타다에서 그래 말하면서 잠 깨자. 수타다에 음절의 콧소리 규칙 할까? 수하다. 디귿과 히읗 만나서 뭐 할까? 거센소리 대기 수타다. 오케이. 필기 하나만 해줘. 히읗 탈락 아니야. 수타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다가 거센소리 대기야. 수타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 대기. 끝!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왔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거센소리 대기. 이렇게 세 가지 나왔어 지금. 일단 세 가지 나왔어.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2번은 X. 닷소에서 히읗이 사라지는 거는 이유가 없소. 그래서 그냥 닷소는 닷소고 만소는 자음군 단순화로 히읗 사라졌고 실소도 자음군 단순화로 사라지는데 시옷이 뒤에 쓰로 발음이 된다는 거는 규정이 없어서 안 물어봐.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X, 닷소, 만소, 실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발음이 맞습니다. 만소, 실소 여러분 발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3번에 놓는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놓는 얘기해봐봐. 놓는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할 거야? 놓는 필기 좀 해볼까? 놓는 옆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놓는 지난 시간 18항에 그드브 뒤에 니은, 미음, 콧소리 오면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 조음의 방법만 기억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무슨 화? 비음화. 비음화 종류가 3개. 비음화 종류가 3개. 오늘 다시 짚어볼게. 비음화 종류가 3개. 비음화 시키면 어떻게 되게? 놓는 하고 발음합니다. 놓는. 필기하고 갈게요. 놓는 싼네 똑같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번 하고 비음화로 놓는까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붙임으로 가니까 얘네 이제 귀로 들으면서 안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내. 자음군 단수나 한 번만 적을까? 안내 밑에다가 자단. 안내, 안는, 뚫레, 뚫는 자단하고 나서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유음화 시켜서 리을리을까지 가는 거 기억나? 지난 시간에 니은과 리을이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리을리을 만나면 리을리을로 발음해야 되는 거 기억나지? 유음화해서 리을리을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4번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죠. 4번에다가 크게 별표. 궁서체로 적고 가겠습니다. 4번은 종성자리의 히읗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위주 볼게요. 어미나 전미사. 얘네들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배웠습니까? 형식 형태소라고 배웠습니까? 어미나 전미사 밑에 형식 형태소라고 적어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면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끄자.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밑줄 끄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규정이 뭐다? 히읗 탈락이 말. 히읗 탈락. 그러니까 김상영 쌤이 좀 규정을 주고 이걸 적용하라고 하는 문제도 내실 수 있고 아니면 좀 진짜 단순하게 어미 개수 물어보고 이런 것처럼 진짜 단순하게 요거 개수 몇 번, 비음화 몇 번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개수 제일 많이 일어나는 단어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전형 연기 이런 거 좀 봐봐. 전형 연기 급행 열차 이런 거 주고 얘네들 개수 뭐뭐 일어나는지 첨가 2번에 탈락 1번, 교체 1번 이렇게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선지 적절한 선지 찾겠지. 다 틀렸는데 하나만 적절한 선지. 전형 연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니은 첨가에다가 비음화 시켜주고 급행은 거센 소리 대기, 열차는 니은 첨가 뭐 이런 것처럼 의문의 변동 2개 이상이 일어나는 단어 주고 몇 번 일어나는지 물어보는 걸로 노가다 문제를 시킬 것 같아. 쌤은 이런 개념보다는 이 개념을 알아서 단어를 발음을 적을 수 있는 노가다를 해서 그 현장에서 무조건 개수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 진짜. 진짜로잉? 오케이. 그리고 인용 표현은 어제 보냈던 문제 있죠? 똑같이 그 문제에 문장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주다 달라로 바꾼다, 가다 오다로 바꾼다 이런 거에서 비슷하게 전날에 연습을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되니까 인용 표현 그거 맞춰서 알겠다 싶으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의문의 변동도 하고 다른 것들을 현대 소설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4번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은, 많아. 필기 밑에 이거 할게. 이거 아는 밑에 이거 할게. 아는. 자지 말자. 힘내자. 진짜 이것만 딱 지금 30분인데 지금 30분 하고 나면 의문의 변동의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온 김에 30분 딱 하고 가자. 같은 현상, 다른 현상. 종점 자리에 둘 다 히읗이 사라졌어. 둘 다 발음해봐봐. 히읗 사라져서 발음해줘. 아는. 히읗 사라져서 발음해줘. 않는. 둘 다 히읗 사라졌으니까 히읗 탈락 OX. 둘 다 히읗 사라졌으니까 히읗 탈락 OX. 그래. 얘는 히읗 탈락이야. 얘는 히읗 탈락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음군 단수나. 이거 이해하면 이제 내가 환경을 좀 이해한 거야. 얘는 자음군 단수나 때문에 사라진 거야. 왜? 히읗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될 때 히읗이 연음되어야 하는데 안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히읗이 사라진 거 이거 뭐라고 하지? 히읗 탈락. 얘는 막혔어. 자음으로 막혀서 종성 자리에 히읗이 사라지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 않는 히읗 탈락 아는 필기하고 가겠습니다. 밑에 아는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아는 밑에 바로 비교. 않는은 자음군 단수나로 히읗 사라졌다. 아는은 히읗 탈락으로 사라졌다. 필기 하나 해주세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오늘 마치고 쌤한테 좀 이해하고 갑시다. 집에 가기 전에 개념은 이해를 하고 좀 갑시다. 개념은 이해를 하고 집으로 헤어져도 헤어지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또 집에를 또 보낼 수는 안 보낼 수는 없으니 이건 좀 이해를 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나와. 14망에서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통통통통 집어넣어서 막 쌤이 막 던진 그 단어들을 여러분이 문장 막 이렇게 깔아. 막 엄청 많은 문장에 절 몇 개 안겨져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절 몇 개 앉아 있는지. 막 명사절, 부사절 깔려 있는 거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김고 기출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리고 얘도 단어를 막 주고 거기에서 몇 번 개수 물어보는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14망을 알아야지 얘를 의문의 변동인지 아닌지 물어보겠지.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밑줄 긋고 가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옴이 전미사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옴이 전미사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형식 형태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할까 하지 말까. 제14망 밑에다가 음끝 X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까까, 옷이, 있어, 나지, 꽂아, 꽃을, 쫓아, 밭에, 앞으로. 밭에를 쓸데없이 밭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구개음화는 이나 반모음이에서 구개음화 시키세요. 밭에입니다. 앞으로 덮이다. 14망 밑에다 뭐라고 적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X. 어떨 때 하지 마라. 뒤에 형식 형태소 왔을 때는 그대로 연음이야. 분명히 김상경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까?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고. 교체 첨가 추격 탈락에 안 속하니까. 14안 갈게.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 또 밑줄 그어주세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역시 밑에다가 형식 형태소. 겹받침이 또 형식 형태소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14항 밑에다가 자단 X. 자단하지 마. 그대로 그냥 연음인데 시옷이 연음하면 된소리로 쓴 넋이, 앉아, 달글, 젊어, 골시, 핥아, 읊어, 답슬, 없어. 오케이.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실질 형태소에다가 밑줄 대표음으로 바꾸어에다가 밑줄 그어서 은끝 대표음으로 바꾸어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은끝 바타래가 아니라 바다래 늪합이 아니라 늪합 저점이가 아니라 저점이 맞섰다가 아니라 맛없다. 헛웃음 좀 보세요. 웃다는 실질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그치? 음은 형식이니까 그대로 연음 헛웃음 괜찮습니까? 꽃이가 아니라 꽃이 오케이. 다만에다가 세모 맛있다 멋있다는 왜 맛있다 멋있다로도 발음할 수 있을까요? 원칙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맛있다 멋있다의 원칙은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있다는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있다는 실질 형식? 실질.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됐다? 맛있다 맛있다 멋있다 맛있다 멋있다. 그런데 왜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하지 않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멋있다로 하니까 허용을 해준 거야. 사람들의 현실 발음상 맛있다 멋있다가 많이 발음을 하는 습관이 되어버리니 원칙의 발음은 맛있다 멋있다이지만 맛있다 멋있다로도 발음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겁니다. 허용. 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진짜 30분 안에 딱 하자. 6페이지 갑니다. 충분하다. 겹받침의 경우에 그중 하나만 옮겨 발음한다. 그중 하나만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자단.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오면 자단을 하하 해라. 넉섭다가 아니라 넉없다. 달갑해가 아니라 다갑해. 값어치가 아니라 값어치. 값있느니 아니라 값있느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16항에다가 기분 좋게 X를 해버려. 잠을 깨는 느낌으로 제16항 X 해버려. 이런 거 안 나와. 제5장의 음의 동화야. 제5장의 음의 동화. 너무 중요해. 제5장의 음의 동화에 니네가 아는 동화 현상 다 얘기해봐봐. 동화 현상 이거요. 동화가 뭐지? 같은 동, 변화. 같은 변화를 일으킨 거.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어. 음의 동화에 자음동화의 두 가지. 제일 대표적으로 비음화, 유음화. 또 자음이 모음을 닮아서 당신이 있는 대로 가겠어요 라고 해서 두 개의 음으로 신이 치조음이었던 드트가 이가 고모음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 판당의 소리로 소리의 위치까지 옮겨서 자리 이동을 했다. 무슨 화? 구개음화. 그러니까 이름에서 구개음은 조음의 위치, 비음 좋은 방법, 유음 좋은 방법, 비음화랑 유음화는 좋은 방법 동화,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 동화. 근데 조음의 위치에 동화시키고 보니까 어라 나 파열음이었는데 지치라는 파찰음으로 좋은 방법도 덩달아 잡혔네?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한 문제보다 사실상 노가다 문제일 것 같은데 알고는 있으셔야죠.
비음화랑 유음화는 좋은 방법동화, 국외음화는 교과서에 그 구궤도가 그려져가지고 이게 드트가 여기서 소리가 나고 이가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지치가 일로 바뀌었다라는 그림도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조음의 위치의 동화였는데 바뀌고 보니까 파열음이 파찰음으로 바뀌잖아. 드트는 파열음이고 지치는 파찰음이니까. 목적은 뭐다? 국외음으로 조음의 위치에 띠모음의 동화가 되었다. 계속 갈게. 집중력을 흐트리면 안 돼. 그 대신 받침 드트에다가 동그라미 조사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밑에다가 형식 형태소라고 적어. 이게 지금 지옥 같은 순간이 될지라도 맞춰야 돼. 국어 90점 3개만 틀리자. 3개만. 국어 3개만 딱 틀린다는 생각으로 이거 진짜 맞춰야 돼. 조사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지? 형식 형태소. 아니 나올 게 뻔한데 이걸 안 하면 안 돼. 지츠로 바꿔서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드트라는 치조음이 지치라는 국외음으로 바뀌어져서 디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고디 듣다, 구디, 미다디, 땀바디, 바티, 별티 하고 발음하면 너무 귀찮아, 멀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 조금만 입천장으로 옮겨보면 더 쉬워. 이랑 가까운 위치로 바꾸니까 별티, 미다지, 구지, 바치, 고디 듣다 발음이 너무 편하네.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제17항 밑에다 적고 가겠습니다.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지 일어납니다. 붙임 드디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면 전미사 히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 발음 좀 해줘. 이거 2단계 거쳐야 돼. 3단계 거쳐야 돼. 3단계야. 한번 생각해봐봐. 서진이 깨울 테니까 이거 생각해봐봐. 3단계 3단계를 거쳐야 돼. 우리 서진이 화이팅. 뭐 할까? 일단은 1단계. 일단 혀가 뭐야? 히어니까 이거 전미사 히잖아, 그지? 형식 형태소잖아. 드랑 흐가 만나면 일단 뭐 할 거야? 거센 소리 되게 할게. 혀. 근데 이 트가 어차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알겠지? 이렇게 적어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끄덕끄덕 해주셔야 됩니다.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의 환경이 되었으니 구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왜냐? 앞으로 가보면 이제 이걸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잠을 깨워보자. 앞 페이지에 몇 쪽에 있냐면 이쪽으로 가봐봐. 이쪽에 표준 발음 제5항을 찾아봐봐. 표준 발음 제5항. 표준 발음 제5항에 다만 이래 배운 사람들은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용언의 활용형에다가 밑줄 그시고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즈츠츠의 여가 오잖아. 이중모음의 여가 오잖아. 가지어 찌어에서 찌어 다치어 너무 발음이 힘들어. 즈츠츠랑 여가 만나면 어깨가 다쳐서 입원을 했어요. 뭐 떡을 쪄 먹읍시다 이런 게 좀 안 돼. 쪄 이게 안 돼. 그러면 즈츠츠의 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게 배운 사람은 알지. 다만 5항의 1의 규정에 따라서 구처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붙여라 이게 안 돼. 벽에 붙여라 이게 아니라 벽에 붙여가 되네. 벽에 붙여. 그러니까 붙여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죠? 교포 발음이 되죠. 붙여로 끝나. 붙여 이게 아니라 붙여로 끝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가. 이거 필기를 하나 해놓으시면 완벽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를 보면 쌤이 더 이제 총정리 때는 더 잘해줄 수 있어요. 문법은 이걸 다 하고 총정리 때 더 이걸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거 하실 겁니다. 밭 1항에 새싹이 자랐다. 그 다음에 밭이랑 논이랑 우리 아버지는 땅 부자다. 생각나는 소설은 밭이랑 논이랑 우리 아버지는 땅을 정성스럽게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가꾸신다. 돌다리. 그래. 돌다리의 가치관의 차이. 그래. 밭이랑의 새싹이 자랐다랑 밭이랑 논이랑이랑 비교할 거야. 이거 필기했어요? 다 됐어요? 지워도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로 내려와요. 자, 밭이랑이라고 했을 때 두둑을 나타내는 이랑이야. 논이랑이라고 했을 때 이랑은 두둑을 나타내는 뭐라고? 명사. 그리고 밭이랑 논이랑에서의 이랑은 너랑 나랑은 앞에가 뭐야? 모음으로 끝나면 랑.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랑이야. 수박이랑 할 때는 수박. 자음으로 끝나면 이랑. 그럼 수박이랑 배랑 모음으로 끝나면 랑이 와. 이런 걸 우리는 접속조사, 형식형태소. 그래서 형식형태소 오니까 이것도 필기해야 돼. 형식형태소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밭이랑 하고 발음해야지. 밭이랑 논이랑 우리 아버지는 땅 부자시다. 국외음악. 논이랑 밭이랑 국외음악.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밭이랑은 어떻게 할 거야? 뒤에 규정 나올 건데 일단 뭐부터 할까? 실질 형태소가 오면 밭이랑이라고 국외음화를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고 밭이랑 앞팻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야 여유 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29항 니은 첨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니은이랑 디귿이랑 밭이랑 하고 난 후에 디귿과 니은이 만나면 무슨 현상? 비음화. 비음화 일어나서 밭이랑. 이거는 좀 건드릴 수가 있어. 밭이랑 드랑 니은이랑 만나면 밭이랑. 이걸 수업 시간에 이걸 예시를 실질 형태소 홑 더하기 이불 호치불이라고 해 얘들아. 이불이 명사잖아. 이불 명사지. 이거 우리가 발음할 때 호치불이라고 발음합니까? 혼이불이죠. 왜 일어나는지 설명. 밭이랑이랑 이거 이 실질 형태소 언급하지. 부비음화 실질 형태소 오면 안 일어난다. 이거 설명하지. 100% 시험지. 100% 시험지에서 쌤한테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쌤이 사동, 티동이랑 인용 표현을 필기 봐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 될지 머릿속에 각이 섰거든요. 그리고 쌤이 보낸 그 문제로 그냥 그대로 그 형식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의문의 변동 아직 수업을 안 하셨으니까 수업하시고 나면 쌤이 더 핵심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설명했다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밭이랑이라는 명사가 왔을 때랑 밭이랑이라는 조사가 왔을 때 밭이랑 밭이랑 서로 발음이 다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비음화해서 최종적으로는 밭이랑. 오케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참아. 18항 무조건 30에서 35분 사이로는 끝난다. 그리고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무조건 총정리.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총망라. 큰 컵에다가 이렇게 해. 답답하네. 좀 탔네 우리 저는 얼굴이 탔네. 18항 가겠습니다. 그드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하시고요.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밑에다 파열음 이게 좀 나오면 돼. 파열음에 니은 밑에다 뭐라고 적지? 비음. 그드브랑 기음이랑 만나면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기억이 여린입 천장 이런 거 알아볼 수 있으면 진짜 좋다. 여린입 천장에 소리 나는 위치 그대로 놔두면서 기억은 이응 디귿의 잇몸 소리 니은 비읍의 입술 소리 미음 조음의 위치는 그대로. 그래서 18항 밑에 이쁘게 적어줘. 뭐지? 비음화라고 적고 가자. 비음화. 비음화에 먹는 국물 긁는 너무 예시를 살피고 싶지만 고만만만 같이 1대1로 합시다. 알았죠? 18항의 비음화. 이게 비음화 1번. 비음화는 총 3개가 나올 거야. 이게 비음화 1번이야. 비음화 1번. 그 다음에 7페이지로 가자. 7페이지로 가서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책 넣는다. 책 넣는다 하지 말고 책 넣는다. 비음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밥 먹는다. 비음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19항 비음화 2번인데 얘를 이름하야 김상현쌤이 리을 비음화라고 부르지. 그럼 리을 비음화라는 명칭으로 시험 문제를 내실 거야. 그냥 비음화는 18항. 제19항은 미음이랑 이음 다음에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이 19항을 뭐라고 불러야 돼? 리을 비음화라고 부르자. 19항 밑에다가 미음 이응의 영향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 19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리을 비음화라고 적어줘. 리을 비음화. 그냥 비음화가 아니라 얘는 리을 비음화라고 적어줘. 붙임. 제19항의 붙임 밑에다가도 뭐라고? 리을 비음화야. 그래서 총 3개야. 미음 이응 때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 담령, 대통령, 강로, 강릉 겁나 쉽죠. 그리고 붙임에 급의에다가 리을이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다시 기억을 이응, 비음은 미음이라서 착륙요가 여기 단어에서 나왔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죠? 착륙하는 료금 착륙요. 그래서 쌤이 준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꼭 오늘 프린트 잃어버린 사람들 잘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김고기출에서도 나온 단어들 가지고 개수 물어보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것까지 갈 거고 그리고 고고에 우리 기본 고고 맨 뒤에 보면 사동, 피동, 인용 표현이랑 의문의 변동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 교재니까 그래도 고고니까 뒤에 거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고 뒤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고고 뒤에 문제 그것까지 풀어오는 걸로
외박주 숙제를 하도록 하죠. 그죠? 그거 뒤에 문제 있습니다. 그거 기본 그거 여러분 책 있죠? 323 그거 지금 상민이가 들은 거 그 뒤에 부분에 의문의 변동이랑 문제 있으니까 그거까지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하기로 해요. 알았죠? 오케이. 제 20판 가겠습니다. 리을의 앞이나 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앞이나 뒤에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어디든지 괜찮다. 제 20항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유음화라고 적자. 유음화. 그래서 난로, 신라, 대관령, 물난리 참 괜찮지 않니? 물난리에다 동그라미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물난리. 붙임에서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귿 연결되는 경우도 이해 준한다. 이거 어떻게 할까? 자문군 단순화하고 유음화. 자문군 단순화하고 유음화. 자문군 단순화하고 유음화. 그럼 이거는 탈락 한 번에 교체 한 번. 이런 식이 되는 거야. 탈락 한 번에 교체 한 번. 아까 흑화덕은 어땠어? 탈락 한 번에 거센 소리 되기에 축약 한 번. 의문의 개수는 2개 줄어든다. 일단 선지에 노가다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의문의 개수가 가장 많이 변화가 된 것은 이딴 식에서의 뭔가 노가다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발음을 적고 현상을 그래서 개수를 판단하는 그래서 다만에다가 별표셋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좀 적어줘. 20항의 다만은 수업시간을 확인을 해서 김상경쌤이 요거에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 100% 출제야. 수업시간 확인은 아까 반니랑 실제 형태에서 왔을 때 국외음화의 수업시간에 확인해서 필기로 그거 설명했다. 무조건 시험지에 있다. 20항의 다만 하나의 예시만 딱 들었다 하면 무조건 시험지에 있는 거 뭐야? 의견란. 니은과 리을인데 의결란 왜 아니지? 왜 임질란 아니지? 왜 생산량 아니지? 왜 결단력 아니지? 왜 횡달로 아니지? 니은과 리을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다만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리을 비음화라고 적어야 돼. 리을 비음화가 총 3개야. 유음화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리을 비음화를 하는 애들이 좀 어떤 애들이야? 3음절 이상의 한자어에서 앞에 말이 니은으로 끝나고 뒤에가 리을로 오는 애들 있지. 3음절 한자어 11개야. 시험 치는데 이 11개의 암기는 2학년이 되고 난 후에 문학의 흐름, 역사 이런 거 쌩암기 하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이거 왜요? 11개. 알았지? 의견나 임진나 생산량, 결단량, 행동론, 상경내, 구근류 11개. 수업시간에 언급만 딱 했다 하면 무조건 11개 암기해 놓으면 한 문제 맞춥니다. 알았죠? 네. 제 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잠동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가 감기가 되는 거 조음의 위치 이상하게 동화시켰지. 우리가 인정하는 동화는 3개밖에 없어.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밖에 없어. 근데 쓸데없이 조음 위치, 감기, 옷감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패스. 다 왔어. 10분만 더 줘. 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 돼.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다. 대어에다가 대여가 되었어. 무슨 변화가 생겼지? 대어에다가 대여가 되었어. 무슨 변화가 생겼지? 얘기해봐봐. 대어에다가 대여가 되었어. 무슨 변화가 생겼지? 대 플러스 어에서 대여가 된 것은 이거 필기 하나 해줘. 어에다가 반모음 이를 첨가시킨 거야. 반모음이 첨가. 반모음이 첨가. 이거 외에 대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필기 확인하고 얘기할게. 대다하게 어에 반모음이 첨가로 대여만 해놔도 돼. 일단은 됐어.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가장 하이라이트야. 제 6장의 경음에다가 별표를 폭죽을 터뜨려줘. 봐봐. 만약에 발음 노가다 문제가 아니라 음운의 변동의 개념으로 건드린다라고 하면 경음화가 제일 조건이 까다로워. 24항부터 27항까지만 이해하고 나면 집에 간다. 24항 갈게. 받침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지 오면 끝트브스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지 오면 끝트브스지. 국밥, 깍다, 넛바지, 삭돈, 닭장, 칡범, 뻗대다, 옷고름. 24항 겁나 중요한 거 뭐였어? 어간 받침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무조건 어간이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지가 와야지 끝드스지였지. 그래서 I know you 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안다는 왜 안다 나는 당신을 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였지? 알다가 어간이었기 때문에 니은이 현재 시제 어미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거 기억나? I know you 라고 할 때 안다. I hug you 라고 했을 때는 안다. 어간이 아니니까 뒤에 다가왔을 때. 그리고 다만에다가 쓰고 피동사동 전미사 기에다가 밑줄 이것까지 맞추면 감동의 눈물이 흐를 것 같은데 왜 안끼다 하지 않죠? 왜 안끼다, 감끼다, 굶끼다, 옮끼다 하지 않죠? 안에 니은 뒤에 긴데 감 뒤에 니은 뒤에 긴데 왜 감끼다라고 발음하지 않는 거죠? 뭐 때문이죠? 감기다, 감기고, 감기지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쌤이 얘기해 주셨지. 이일이기라는 적사를 붙이면 감기다라고 파생이 되면 사전에 실린다.
감기다, 감기고, 감기지, 감기니, 감기에다가 밑줄 어간이 감기로 끝나는 거야. 안기다, 안기고, 안기지, 안기에다가 밑줄 안기까지가 어간인 거야. 한마디로 어간이 니은미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로 끝난 게 되잖아. 안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간, 감기에다가 밑줄 꺼서 어간, 어간이 니은미음으로 끝나고 뒤에 어미가 그드스즈여야지. 안기다랑 감기다는 안기까지가 어간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기까지가 어간인 거 이해됐어? 25항으로 갈게. 어간 받침 리을 미음 리을 티귿 뒤에 그드스지가 오면 끝드스지가 되는 거야. 넓게 할다 훌쏘 떨지 끄덕끄덕. 26 한자어 리을에다가 동그라미 드스지. 오 이번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잖아.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하리는 드시지. 하리는 드시지로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만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 갈등. 발권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 발권이야. 발권.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만 된소리로 발권해드릴게요. 영화표를 발권해서 오케이. 27항 갈게. 관형사형언의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 다 왔어. 관형사형언의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할 것을 갈 때가 만날 사람 이런 거 있지? 미래 시대에 만날 뒤에 사람 오면 만날 사람 붙임으로 가자.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에다가 밑줄 하다에다가 리을 걸. 하다에다가 리을밖에.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만 딱 해놓고 필기하고 나서 총정리 때 쌤이 더 핵심 짚어줄 테니까 일단 문제에 도전해. 하다에다가 리을세라. 하다에다가 리을수로.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에 이해 준한다. 28항은 만약에 이 김상경 쌤이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니까 술잔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야야야 술잔을 26항의 예시로 넣으면 어때? 라고 술잔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봐. 28항의 네모박스에 술잔에다가 동그라미. 마지막 함정 하나만 딱 더 할게.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에 술잔 가지고 김상경쌤이 26항의 예시로 술잔 넣는 거 어때? 라고 하면 술은 한자어가 아니야. 그러면 앞에 말이 울림소리고 뒤에 그드브스지가 된소리로 바뀌는 술잔은 사이소리 현상이야. 사이소리 현상이야. 아마 김상경쌤 사이소리 현상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더 시험 문제가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쌤은 이 현상 힘차게 외치고 싶은 건 오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이거야. 술잔이 26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현재인쌤이 김상경쌤이 신바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산세 동그라미 치자. 산세에다가 동그라미. 야 이거 용언의 어가 니은미음 뒤에 그드스지 온 거에서 산세니까 24항의 예시로 산세 추가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선생님 산은 용언이 아니라 명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합성 명사에서 앞에 말이 울림소리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이고 이응이고 니을 리을 미음 이응이고 뒤에 그드스지가 된 소리로 나면 사이소리 현상이 28항이 돼야 돼. 근데 아마 사이소리 현상을 열심히 설명을 안 하시면 이 정도만 알면 돼. 술장 26항 안 돼. 산세 24항 안 돼. 이것만 알아보면 돼. 이해돼? 오케이. 제7장의 음의 첨가로 가자. 29항에다가 별표 하나만 때려줘. 합성어에다가 동그라미, 파생어에다가 동그라미. 나 진짜 40분은 진짜 절대로 넘기지 않는다. 합성어 동그라미, 파생어 동그라미. 앞에 단어가 제가 끝날 때 가자. 끝나야지. 앞에 합성어나 파생어가 앞에는 자음으로 끝나고 밑줄 꺼야 돼. 이야 여요 유에다가 밑줄 니은이 첨가가 되어서 니냐 요요 유로 끝나는 거야. 솜니불, 혼니불, 막닐, 상닐, 한여름 이게 뭐야? 니은 첨가야. 니은 첨가되는 단어 예시 들 거야. 직행열차, 색연필, 국민놀이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0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붙임이를 봐봐봐. 니은이 첨가가 되고 난 후에 리을을 만났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니은 첨가하고 난 후에 리을 만나면 뭐까지 할 거야? 유마까지 해야 돼. 서울역에다가 동그라미. 니은 첨가하고 나서 유마의 서울역. 물역 동그라미. 니은 첨가하고 난 후에 유마까지 가줘야 돼. 아니면 뭐 적고 가셔도 되고.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뭐 해라? 유마까지 해서 물약 되는 겁니다. 붙임위에서 한 단어를 이어서 발음할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는 끝. 그러면 송별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맞추면서 마무리할게. 송별현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이거 니은 첨가해서 유마해서 송별현 너무 하고 싶지. 송별현. 근데 니은 첨가를 하지 않는 예외야. 근데 왜 예외예요? 라고 하면 이유가 없어. 그냥 송별현이라고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하긴 하자. 송별현이 아니라 송별현이다 라고 언급하면 이거는 시험에 낸다는 거고 나머지는 뭐다? 니은 첨가를 하는 조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하요로 실질 형태소의 어근이 오면 니은을 첨가를 시켜서 유마까지. 아직 아니야. 그 다음에서 난 진짜 무조건 40분은 넘기지 않아. 11페이지 가자. 40분 되면 그냥 나가라.
자, 한글 맞춤법 갑니다. 제 5절의 두음 법칙은 와씨 지금까지는 전부 다 표준 발음이었어. 전부 다 발음을 하는 건데 제 5장의 두음 법칙 옆에다가는 표기라고 적다. 표기. 한글 맞춤법에서의 적용되는 표기야. 두음 법칙은. 제 5절의 두음 법칙은 받아쓰기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거야. 100% 10항부터 12항까지 라디오와 같은 외래어는 적용이 되지 않아. 순 우리말에도 적용되지 않아. 한자음이 할 때. 한자음에다가 동그라미 연요윤이가 단어 첫머리 오면 니은이 탈락이 돼. 제 10항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니은 탈락. 두음 법칙은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탈락도 시키고 교체도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그 차이점을 외워야 돼. 제 10항에 한자음 요요윤이가 오면 여여유이로 니은의 탈락입니다. 10항 밑에다가 니은 탈락. 여자가 아니라 여자, 연세가 아니라 연세. 다만에다가 세모, 의존명사는 야녀음을 인정에다가 밑줄, 한양, 두양에 그리고 몇 년 할 때의 연자는 보는대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붙임 1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어디까지나 두음 법칙이기 때문에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보는대로 적어도 돼. 연함할 때는 두음 법칙 적용해야 돼. 근데 남녀할 때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해도 돼. 왜? 두 번째 음절 있으니까. 맞니? 붙임 1로 가서 신/ 여성 신이 떼질 수 있어. 공연불, 공/연불, 남존여비, 남존/여비 얼마든지 찢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남존, 여비라고 적지 않는 게 뭐야? 남존이 떼질 수가 있으니까. 공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신여성, 부여성에서의 신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야. 선생님 두 번째 음절인데 왜 여성이라고 적었습니까? 라고 하면 신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접두사나 한자처럼 붙여 쓰이는 합성어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하라는 거야. 붙이 3. 둘 이상의 단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국/한국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한국 여자 대학 안 하는 거야. 여자라고 두음 법칙 적용해야 돼. 반복이야 이제. 11항으로 가볼까? 한자은 야려, 요료, 요리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리을 탈락이야. 11항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된다? 리을 탈락. 그래서 량심이 아니라 양심, 력사가 아니라 역사, 레이가 아니라 레이. 하지만 의존명사 본음에다가 밑줄. 그리고 붙임 1, 두 번째 음절에서는 보는 대로 적어도 돼. 개량, 설량, 수력, 협력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단어 첫머리에 력자가 오면 력사가 아니라 역사가 되는 거야. 쌍룡 할 때 용자는 두 번째 음절이니까. 하지만 용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음절에서 용은 두음 법칙 해야 돼. 가만에다가 세모 치시고 별표색 시험이라고 좀 적어줄래?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륜이지. 무조건 연륜로 적어야 돼 얘들아. 나열, 치열, 비율, 실패율. 왜? 확률할 때는 기억 뒤에서는 뭐가 되지만 확률할 때는 확률이지만 운율할 때는 율로 적는 이유가 뭐다? 니은이나 모음 받침 뒤에 열과 율은 열율로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니은 받침 뒤에 열과 율은 열율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 별표 3개입니다. 시험 출제라고 적어주세요. 시험 출제. 외자로 된 이름, 성의, 얼슈랑한 붙임이랑 붙임 3은 패스할게요. 넘어가서 붙임 4도.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에다가 밑줄 역/리용이라고 적지 않는 이유는 뭐야? 역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열/력학이라고 적지 않는 이유는 뭐다? 열이 얼마든지 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고 적지 않는 이유는 해외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서울/여간, 신흥/왜 리발간 아닙니까? 라고 하면 신흥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가요. 왜 6,666 안 합니까? 라고 하면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제 12항은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야. 적고 가자. 라레로레 루가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야. 앞에서의 10항과 11항은 니은 탈락, 리을 탈락이었지. 근데 이제 12항은 뭐야?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사례야. 한자어에 라레로레 루르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나네노네 누느가 되는 거야. 라건이 아니라 나건, 레일이 아니라 레일, 로인이 아니라 노인.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보는 대로 적어도 돼. 나건할 때는 나건이었는데 쾌락할 때는 락자 적어도 된다는 거야. 괜찮니? 접두사처럼 쓰이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네/레월이 아니라 레월, 상/노인이 아니라 노인, 중/노동이 아니라 노동, 비논리적이 아니라 비논리적이라고 두음 법칙 적용하세요. 괜찮나요? 네. 끝. 그래서 다 화요일 팀도 잘 듣고 화요일 총정리, 화요일 팀은 화요일 팀에서 총정리, 수요일 반은 수요일 반에서 총정리. 다음 시간 쌤이 A부터 Z까지 시험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필기를 보면서 싹 다 정리를 할 테니까 월요일까지 시험 진도를 나가는 거를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요일까지 시험 공부를 국어를 다 끝낸다고 생각하고 쌤 생각에는 오늘부터는 국어 공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